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뉴턴이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냈는지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과학자 뉴턴은 1687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힘을 간단한 수학식으로 정의합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죠. 흔히 F는 ma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F는 force로 힘, m은 mass로 질량, a는 acceleration으로 가속도를 의미하는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F는 ma에서 가속도 a는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나타내는데, 이 식은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지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량은 물체의 가속에 관성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관성 질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관성이란 습관을 이전처럼 유지시키는 성질로 속도가 변하는 것에 저항하고, 힘이 없으면 물체가 일정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F는 ma라는 이 간단한 식은 천문학과 물리학, 오늘날의 기계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어떻게 F는 ma라는 식을 찾아냈을까요?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실험과 케플러의 행성 운행 법칙, 호이겐스의 원심력 가속도 공식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뉴턴 이전 시대에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천문 자료를 분석해서 태양계 행성들의 운행 규칙을 발견하고 세 가지 법칙으로 발표했습니다. 제1법칙은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제2법칙은 태양에서 멀면 느리게 그리고 가까우면 빠르게 돌아서 태양을 초점으로 행성이 그리는 궤도의 명적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행성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궤도의 제곱이 타원 궤도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음악에서 운율을 조율하듯 신이 이 비례 법칙으로 우주를 조율했다고 케플러가 믿었기 때문에 케플러의 제3법칙을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케플러가 태양계 행성들의 운행 법칙을 발견한 후 뉴턴은 F는 ma라는 힘의 공식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왜 행성들이 그렇게 운행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하는데, 뉴턴은 만유인력에 대한 표현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뉴턴 이전에 발견된 케플러의 제3법칙, 즉 조화의 법칙과 네덜란드 과학자 호이겐스가 이미 유도해 놓았던 원심력의 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뉴턴이 만유인력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하기 전에 원운동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A 위치의 물체가 VA의 속도로 운동할 때 외부로부터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의 방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겠지만, 원운동에서는 구심력 FC가 작용하기 때문에 질량 m의 속도 VA는 1의 방향에서 2의 방향으로 꺾이면서 3의 방향으로 가속도 A가 나타나고, 구심력 FC에 의해 질량 m의 속도 VA가 1의 방향에서 2의 방향으로 꺾일 때 1의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관성 경향 때문에 질량 m은 4의 방향으로 관성력인 원심력을
느끼게 됩니다. 호이겐스는 1659년에 3의 방향과 반대인 방향 4로 작용하는 힘 F를 원심력이라고 명명하는데, 원심력이란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후 1684년 뉴턴은 3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C를 구심력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구심력이란 회전 중심을 추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곡선 구간을 달릴 때 원심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턴이 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이전 호이겐스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였을 겁니다. 호이겐스가 원심력의 가속도 공식을 발표한 후 뉴턴은 원운동을 일으키는 진짜 힘은 구심력이라고 주장하는데, 원심력과 구심력의 가속도는 크기가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원운동하던 중 그림의 A 위치에서 갑자기 구심력 FC를 받지 못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VA 방향으로 멀리 날아가겠지만, 질량 M인 물체는 마치 방향 2에 방향 4의 원심력 F가 작용해서 VA 방향 1로 날아가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려면 그 행성에 뭔가 구심력이 작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탄성의 법칙, 후크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 과학자 후크는 행성 궤도 그리고 행성을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 원이나 타원을 그리는 원뿔 진자의 운동을 1660년대에 연구했었는데, 1666년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힘, 물체와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등 영감을 받았을 것이지만,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20년이 더 걸려서 1687년에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량 M1과 M2의 곱에 비례한다는 질량곱 비례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 질량곱 비례의 법칙은 갈릴레이가 낙하 실험에서 발견한 일정 가속도와 뉴턴이 1666년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에서 받은 영감을 합쳐서 유도가 가능하고, 만유인력의 법칙 중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은 케플러의 제3법칙과 호이겐스의 원심력 공식에서 유도가 됩니다. 갈릴레이, 케플러, 데카르트, 호이겐스 등 많은 학자들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뉴턴은 그의 이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1675년 선배 과학자 후크에게 편지를 써서 거인들 어깨 위에 올라탄 덕분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우선 호이겐스의 원심력 가속도 공식과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해서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을 유도하겠습니다. 호이겐스는 등속 원운동에서 원심력의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과 같아진다는 식을 유도했는데, 여기서 R은 원운동의 반경이고 오메가는 원운동의 각속도로 단위 시간마다 회전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원심력의 가속도와 구심력의 가속도는 방향이 반대이지만 크기는 같으므로 구심력 가속도 A도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T라면 T시간 동안 360도
즉 2파이 라디안을 회전하므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t가 되고, 구심력 가속도 r 오메가 제곱 중 각속도 오메가에 2파이 나누기 t를 대입하면 구심력 가속도 a는 화면의 식처럼 4파이 제곱의 상수 그리고 t 제곱에 반비례하고 r에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가속도 공식에서 가속도 a가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좌변으로 주기 t를, 우변으로 공전반경 r을 이동시킬 때 비례상수 k에 의해 주기 t의 제곱과 공전반경 r의 세제곱의 비율이 일정해지고, 이 식은 공전주기 t의 제곱이 궤도반경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의 제3법칙인 조화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즉,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구심력 가속도 a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 행성의 공전주기 t제곱이 궤도반경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의 제3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가속도 a가 유도된 것처럼 거리 제곱 반비례의 법칙을 만족할 때 가속도 a의 행성 질량 m을 곱하면 식 f는 ma에 의해 구심력 fc는 mk 나누기 r 제곱이 되는데, 구심력 fc 중 상수 k를 태양 질량 m과 만유인력 상수 g의 곱수로 대체하면 질량곱 비례의 법칙과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을 가진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식이 나타납니다. 지난번 여행에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질량과 무게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이번 여행에서는 구심력의 가속도와 케플러의 제3법칙으로부터 만유인력의 거리제곱 반비례 법칙을 유도했는데, 다음에는 뉴턴 법칙으로 예언된 헨리 해성의 출현 그리고 질량곱 비례 법칙의 유도 과정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교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